자, 책 좀 펴봅시다. 책 좀 펴보고, 둘은, 이게 지금 1-2가, 준동이가 계속 개념 진도를 계속 들었었기 때문에, 중간을 그냥 이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끊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필요하면 앞부분 개념 설명했던 거, 동영상 링크를 필요하면이 아니구나. 동영상 링크를 부모님이 아마 밴드에 들어와 있을 거거든? 거기에다 공유를 해줄 테니까 다시 공유를 받아서 필요하면 그 내용을 다시 참고를 하라고요. 알겠죠? 특히 오늘 하게 되는 작도 합동은 내용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도형이 어차피 하다 보면은 다 그 도형이에요.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 다 한정돼 있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만나서 교과서에서 보는 문제들 있잖아. 대부분 그냥 문제집에서 다 들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용을 짧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오늘 거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쓸데 있다 없다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길게 아마 설명할 거고 지난 시간에 작도에 대해서 간략했니? 간략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작도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거 간단하게 같이 설명하면서 오늘 삼각형 합동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습하는 차원에서 48에서 50 몇 페이지야? 4페이지? 54페이지까지는 쭉 풀어봤죠. 태환이 1-2를 한번 했니? 네. 한번 했어도 내용을 쭉 한번 설명을 다시 듣고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 1학년 2학기 거 내신 대비 여러분들 시험을 다 안 보지? 중간고사는 안 보는데 2학년 되면은 중간, 기말 이렇게 계속 시험을 봐요. 이렇게 시험을 보는 그런 패턴을 좀 연습시키는 차원에서 할 거니까 이번에는 뭐 쓸데 있다 없다를 생각하지 말고 중간 기말을 연습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해봅니다. 실전에 그러니까 내년 2학년 2학기 때 실전을 해보기 전에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번에 하는 게. 그래서 아마 9월 말쯤에 중간 내신 대비가 끝나고 나면 10월 첫 주 정도가 다시 이 뒷부분 개념 설명을 여러분들 한 번 더 듣게 되고 그게 끝나면 호수중을 포함해서 나머지 학교들이 그러니까 호수중은 중간고사를 보기 때문에 전범위가 아니고 나머지 학교들은 전범위야. 근데 학교마다 혹시라도 앞부분은 수행평가로 빼고 뒷부분만 본대요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시험 대비하는 범위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 빨리빨리 와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한 학기 전체를 시험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1학년 같은 경우 왜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만 보면 2학기 거 기본도형부터 저렇게 도수분법표 끝까지 상대도수, 상대도수 분법표 저 끝까지 다 보게 되면 단원당 한 문제 내기도 바빠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건 어렵게 내고 어떤 건 쉽게 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집에 있는 거를 어려웠던 거, 쉬웠던 거를 주구장창 풀어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문제 푸는 양도 많아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다. 하지만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어려울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 근데 다른 중학교 좀 어렵게 나온대네. 몰라요? 모르겠죠. 아직 시험 안 먹었으니까. 형이나 뭐 있으면 알 거 아니야. 준영이 형이 어디지? 다산중. 너도 다산중인가? 너 어디? 광교야? 영구죠. 영구? 형한테 물어봐. 어려운 거 쉬운 거. 여기 정보통이 있어. 자,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작도에 관해서 좀 전반적이고 좀 자세한 얘기들을 좀 했고 오늘은 여기 있는 내용이 충실하게만 설명을 하고서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도란 무엇과 무엇? 물고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어떤 각이나 도형을 만들어내는 것, 이걸 뭐라고 해? 작도라고 한다. 책에는 뭐라고 했어?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하여 도형을 그리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눈금 없는 자, 그리고 뭐? 컴퍼스. 그럼 눈금 없는 자는 뭐 할 때 쓰냐? 두 개의 선분을 이어서 선을 그을 때 쓰겠죠. 그럼 컴퍼스는 뭐 할 때 쓰겠어요? 선을 길이 옮기. 길이를 옮길 때, 같은 길이를 옮길 때 쓰고, 또 어떻게 해요? 원을 그리는 부분원을 그릴 때 쓰는데, 이 부분원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해서 부분원을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는 6길이와 6기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뭐? 같은 길이를 체크하는 용도인 거지. 그치? 그래서 컴퍼스는 같은 길이를 옮기거나 확인하거나 할 때 필요한 그런 도구입니다. 이해가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책에서 그 예전에는 작도가 들어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너한테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어.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뭐 선분 AB가 있는데 이거를 직선 L 위에 옮기세요. 같은 길이를 옮기세요. 여기 P야. 요 길이만큼 여기다가 옮겨서 표시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컴퍼스가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체크해가지고 그 길이 그대로 여기 기준 삼아서 어떻게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도록 옮겨지는 거야. 그렇죠? 같은 길이를 옮기는 거 이것의 작도입니다. 그래서 요게 1, 요게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점을 잡는 거야. 그죠? 같은 길이를 옮기는 거. 두 번째, 같은 크기의 각을 구하는 거. 같은 크기의 각을 그리는 거. 순서 중요합니다. 그 시험 보면 대부분 작도 쪽에서는 작도하는 순서,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거 말고 낼 게 별로 없어, 작도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각의 크기를 같은 크기의 각을 여기다 옮기세요라고 하면 첫 번째 컴퍼스로 이렇게 체킹을 합니다. 얼마나 체킹해야 돼요? 상관없어요. 편한 대로 체킹을 해요. 그대로 뒤쪽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부분을 그려서 체킹합니다. 그럼 요 반지름과 요 반지름이 같겠죠? 그쵸? 그래서 요게 1, 요게 2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체킹했을 때 걸리는 두 개의 교점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 길이 그대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또 체킹을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3, 이게 4가 돼. 그럼 요 시작점으로부터 요 교점까지 어떻게 해? 이번에 쭉 연결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거랑 같은 크기의 각을 작도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걸 이용해서 평행선의 작도도 하죠? 요걸 이용해서 평행선의 작도도 합니다. 세 번째 평행선의 작도예요. 자, 요렇게 직선 L이 있고요. 요 외부에 한 점 P가 있는데 점 P를 통과하면서 직선 L과 평행한 직선을 작도해 보세요 라고 하면 P를 지나면서 L과 만나도록 임의의 각을 만들어요. 임의의 각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각이 아니라 내가 작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냥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가 편하게 만든 각이라는 뜻이야. 그럼 각이 하나 생겼죠? 그러니까 이 각을 어디에다가 이 점을 통과하면서 이 직선과 이거는 같은 크기 각을 옮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체킹을 해요. 그러면 이 길이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체킹을 합니다. 이렇게 체킹을 해요. 그러면은 요게 1이 다시 요게 1이고요. 요게 2고요. 옮겨가서 3이고요. 2에서 두 개의 교점이 생긴 요걸 가지고 이렇게 체킹합니다. 그럼 이렇게 체크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4예요. 요 길이 쟀던 거 그대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체킹하면 됩니다. 거꾸로 체크합시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체킹할 거야. 그럼 이렇게 체킹이 되겠죠. 맞나요? 이해 가는 거야? 네. 그러면 요거 체킹한 대로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체킹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5번째가 되고 그때 생긴 교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선생님이 콤파스 없이 그렸기 때문에 저게 평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6번째. 그럼 여기에 적용된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 평행선의 성질에서 뭐가 있었어요?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어떻다? 평행하다 라는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여기 쓴 건 뭐예요?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고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각과 이각의 크기 같도록 작도해가지고 평행선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성질이? 뭔가 그게 같은. 그렇죠.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라는 원리 성질을 적용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각을 옮겨가지고 평행선을 작동한 건 같지만 얘는 뭐야?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이거는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라는 다른 성질을 이용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두 개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같은 크기의 작도를 활용해가지고 평행선 작도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도는 이 정도만 하고요. 삼각형의 작도입니다.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여러분 대표형은 대충 다 풀었나요? 하나 다 풀었어? 저희는 거의 잘해. 대표는 더 풀고 나머지 또 더 풀었어요. 네,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요, 꼭지점은 대문자로 A, B, C와 같이 표현하고 이 꼭지점을 마주보는 변을 우리는 뭐라고? 대변이라고 해요. 마주보는 변. 그리고 대변의 길이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얘를 large A라고 표현했으면 그 길이는 small A라고 반대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겠어요? small B. 여기 뭐라고 표시를 했어요? small C라고 길이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을 좀 그리고요. 대각이라는 말도 나왔네요. 이 꼭지점을 마주보는 변이라고 해서 대변이라고 했죠. 그럼 이 변을 마주보는 각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겠어? 대각이라고 부르겠죠. 그런 의미에서 나온 용어예요. 자, 세변사리의 길이입니다. 두 번째. 삼각형의 별점 조건이에요. 별점 조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무엇보다 합보다는 작아야 돼. 왜냐하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커져버리면 컴파스로 이렇게 돌리면 이런 식으로 이것과 같은 길이들이 쭉 표현이 되겠죠. 또 얘도 이렇게 컴파스를 돌리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만나지는 어딘가가 존재해야 되는데 합쳤을 때 가장 긴 변보다 더 짧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나지는 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x와 거긴 아마 없으니까 이거는 살짝 적어놓으세요. a와 b가 있을 때 x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x는 가장 긴 변인지 가장 긴 변이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a와 b의 차 앞에 있는 놈이 더 큰 놈을 적으면 돼요. 알겠죠? 로부터 a와 b의 합까지의 범위를 가져요. 예를 들면 x와 3과 5가 있을 때 x의 한 변 x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x는 5 빼기 3로부터 5 더하기 3까지의 범위를 가져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 x, 자연수 x는요? 2부터 8까지니까 3, 4, 5, 6, 7까지. 몇 개? 5개가 가능한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세도 셀 수 있는 그런 개수잖아요. 근데 만약에 12와 뭐 27 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준다 그러면 27 빼기 12로부터 27 더하기 12야. x의 범위가.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는 여기 얼마야? 15. 여기 얼마야? 39예요. 자연수 x의 개수 세는 거 한 번만 설명해 줄게요. 자, 0이에요. 0부터 39까지는요. 몇 개의 자연수가 존재하나요? 39개. 등호 안 썼지만 39까지로 얘기했잖아, 선생님. 그러니까 39개가 존재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쵸? 그 다음에 15까지는 몇 개의 자연수가 존재하나요? 15개가 존재하죠? 그쵸? x가 이 사이에 존재한다고 했으므로 39에서 15를 빼면 15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죠? 15가 포함이 안 되는데 15를 빼버렸잖아 지금. 15를 빠졌어. 근데 누구는 안 빠졌어? 여기 등호 없는 39는 안 빠졌죠? 하나 더 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셉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 손가락을 이렇게 세고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얼마? 24, 23인가 그럼? 이렇게 세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세는 거에 대한 카운팅에 대한 얘기인 거고, 어쨌든 간에 뺀 것으로부터 더한 것까지의 범위를 가져야 x는 그렇게 갔는데, 이때는 어떤 조건이냐면 x가 가장 긴 변인지 가장 긴 변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장 긴 변이다 또는 가장 긴 변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얘가 가장 긴 변이다 라고 하면 x는 가장 긴 변이니까 5보다 커야 되죠. 그리고 합친 3 더하기 5보다 작아야 되죠. 가장 긴 변인 게 확인이 되면 이렇게 바뀐다고. 근데 가장 긴 변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뺀 것으로부터 더한 것까지의 범위로. 문제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처럼 가르쳐 주는 거야. 물론 이게 증명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삼각형의 세변 사이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작도. 삼각형의 작도는 아직 안 했죠. 설명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치, 준호가? 삼각형의 작도는. 자, 두 번째. 삼각형의 작도입니다. 첫 번째는요, 세변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작도예요. 자, 기준이 되는 가장 긴 변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것과 같은 길이를 옮기고 이것과 같은 길이를 옮겨서 만나는 점을 찾으면 됩니다. 자, 요거 옮겨서 컴파스를 옮기겠죠. 이렇게 하면 아까 한번 대충 보여줬는데 이런 식으로 컴파스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요거. 그럼 얘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럼 교점 생기죠?
이렇게 연결한 얘는 누구랑 같아요?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쵸? 또 이렇게 연결한 얘는 누구랑 같아요?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몇 개로 결정이 돼요? 한 종류의 삼각형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일한 삼각형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각의 크기가 주어지고 두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럼 한 변의 길이를 먼저 이렇게 요거를 먼저 이렇게 옮겨 놓고 여기에다가 얘를 요 각을 옮깁니다. 각을 어떻게 옮겨요? 같은 크기의 각을 어떻게 옮겨요? 이렇게 체크하고 똑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 이렇게 체크하고 여기서 이쪽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교점 생긴 걸 이렇게 연결하면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도 요각의 크기는 주어졌죠. 그쵸? 이 변에 따라 아까 안 옮겼던 얘를 그대로 옮겨와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럼 뭐 생겨요? 교점 생기죠? 요것과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나머지는 이렇게 지우고 나면 이런 삼각형으로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의 조건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미 합성까지 다 배웠으니까 SAS 조건처럼 삼각형이 몇 개로 하나로 결정돼요. 여기에서 잠깐 만약 끼인 각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어? 끼인 각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끼인 각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각을 그러니까 이 변이 여기고 이 변이 여긴 이 각이 끼인 각이 아닌 상황인 상태에서는 얘를 이렇게 옮겨놓고 이 각을 이렇게 옮겨놨는데 나머지 한 변이 이쪽 변이야. 그럼 어떻게 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콤퍼스를 가지고 이렇게 부분원을 그려요. 그럼 다행히 이렇게 걸려가지고 한 점만 겹치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이 되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했어? 이렇게 교점 두 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하나의 삼각형도 있고 이렇게 생긴 하나의 삼각형도 있어서 오직 우리가 원하는 한 종류의 삼각형을 작도하겠다는 목표가 어그러져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끼인 각이 아닐 경우에는 몇 개의 삼각형이 작도가 돼요? 두 종류의 삼각형이 작도가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해서 이 각의 변에 대고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점이 하나여야 되는데 두 개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의 작도야. 근데 끼인 각이 아닐 경우에는 몇 개로 작도가 된다? 두 개로 작도가 된다. 세 번째는 한 변과 그 양끝각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럼 한 변을 긋고 졸지 마라 이렇게 소리 지르면 저 끝까지 다 들린다. 알겠어. 아이 진짜로. 자, 요각의 크기 이쪽으로 작도해가지고 옮기고요. 옮기는 방법은 여기에서 이렇게 옮겼던 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옮기면 돼요. 그죠? 그리고 요각의 크기에 이쪽에다 이렇게 작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길이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연장해서 뭘 찾아요? 만나는 점을 찾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한 개의 각이 작도가 돼요. 될까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작도. 그러니까 이거는 AS의 조건인 거고요.
SAS 조건인 거고 이건 SSS 조건으로 보면 되는 작도하는 게. 자, 그래서 그 52페이지에 삼각형이 정해질 조건은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거나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길이가 주어지거나 한 변과 그 양가의 크기가 주어졌을 경우와 같이 확인하면 됩니다. 세 번째, 삼각형의 합동입니다. 합동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지? 대부분 기억 못하죠? 합동이라는 말은 한 도형을 들어가지고 다른 도형에 이렇게 딱 얹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상태를 뭐라고 해? 합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리고 기본이 합동이라고 하는 평면상의 도형에서 얘기를 합니다. 얘가 삼각형이 아니면 사각형이나 오각형이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이런 도형이라 할지라도 들어가지고 어떻게 맞추는지 맞춰봤을 때 탁 완전히 일치하게 얹어진다? 합동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합동이면 대응변의 길이가 무조건 같고요. 대응각의 크기가 무조건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합동의 조건은 세 가지 있죠? SSS, SAS, ASA 합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개의 변이 모두 길이가 같은 경우, 두 개의 변과 그 사이의 끼인각의 크기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한 개의 변과 그 양끝각, 여기인 것 같이 양끝각,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개의 삼각형은 무엇이다?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삼각형의 합동임을 증명하세요 또는 보이세요 라고 하면 항상 1, 2, 3 따라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합동입니다. 이렇게 적어야 돼. 그때 합동임을 이렇게 적을 때 대응되는 꼭지점의 순서가 이렇게 일치되도록 적어줘야 돼, 준영아. 알겠지? 많이 거기에서 할 때 다 해봤지? 일치하게 안 적으면 선생님 막 급하게 설명하느라 일치하게 안 적는 경우가 가끔씩 있긴 한데요. 시험 볼 때는 일치하게 적어야지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2학년 2학기 가면은 닮음이랑 비슷한 내용 또 나오는데 거기서 또 역시 대응되는 점을 정확하게 일치하게 적어야 돼요. 시험 볼 때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험 보지 않는 문제집 풀 때도 어떻게 버릇해야 돼? 맞춰서 써버릇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내용들은 대충 다 했고요. 55페이지 유형 문제 들어가서요. 349번에 답을 확인시켜줄게요. 1, 5. 349번에 1, 5. 답 체크하세요. 혜원이도 답 체크해. 빨간 펜 있어? 1, 5. 모르겠어서 설명 원하면 얘기하면 바로 그 문제 설명해 줍니다. 안 그러면 선생님 마음대로 필요한 유형만 설명할 거예요. 괜찮지? 네. 그럼 350번에 1, 4고요. 그다음 351번에 5, 352번에 니은, 그 다음에 353번에 3, 354번에 2. 순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355번에 3, 356번에 5, 357번, 8번 안 풀었죠? 네, 그건 숙제입니다. 359번에 4. 태어나 맞아? 틀렸어요? 아니 대표용 다 풀으라고 했잖아. 여기까지 다 아, 그거 다 풀고서 대표용 풀라는 얘기 안 했어? 그거 다 푸니까 시간이 된 거지 그럼?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게 지금 예습 차원에서 미리 풀어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냥 숙제로 내줄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PDF 할 거니까 크게 문제 없어요. 그죠? 359의 4, 360의 4 이고요. 그 다음에 364의 기억 디귿 리을이에요. 364의 기억 디귿 리을, 365의 순서대로 디귿 니은 기억이고요. 367번의 3호, 368번의 니은 디귿, 그 다음에 372번의 5. 지금 봐봐요. 372번 같은 경우는 삼각형 아니죠? 삼각형 아닌데도 합동에는 사각형이나 오각형이 상관없이 합동에서는 그런 도형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지 말고 문제를 풀라는 얘기예요. 373번의 4. 합동에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합동인 두 도형의 대응과 길이 같다. 맞죠? 합동인 두 도형의 대응과 크기가 같다. 맞죠? 합동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 합동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 맞죠? 거꾸로 넓이가 같으면 두 도형은 합동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끔씩 거꾸로 얘기를 하고서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4번 모양이 같은 두 도형은 합동이다. 여기서 모양이 같다는 얘기는 크기, 그러니까 길이는 생각하지 않고 삼각형이면 똑같은 삼각형 모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2학년 되면 닮음이라는 게 있어. 요만한 모양이 있고 요만한 모양이 있는데 세밀하게 크기는 모두 같아. 모양은 같은 거죠? 근데 얘는 작고 얘는 큰 거야. 닮은 위치, 그러니까 닮은 도형의 관계에 있는 거야. 하지만 합동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4번에서는 하고 있는 거야. 너 알겠어? 그래서 모양이 같다는 얘기는 그것 때문에 길이도 같다라든가 넓이도 같다라는 얘기와는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도형이 합동이면 한 도형을 다른 도형이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 이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그렇죠? 넘어갑니다. 9번. 9번이 아니라 377번 4. 378번 3, 5. 그 다음에 381번에 1, 3. 382번에 1, 4. 그 다음에 유형 11에 384번에 선분 AD, 선분 BD, SSS 합동. 됐나요? 385번에 2. 선생님 지금 대표 유형 밑에 문제까지 해주는 이유는 큰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풀었지? 네. 숙제로 나갔어 이미. 그래서 풀어온 거야. 386번에 2. 387번에 2. 그 다음에 유형 13에 각 DMC, 각 CDM, ASA 합동. 됐나요? 그 다음에 392번에 5. 유형 14에 395에 4. 396에 삼각형 EDC, SAS 합동. 특히 유형 14에 나오는 도형들은 다 암기를 해두세요. 도형들은 거기 있는 도형들은 자주 나오는 도형들이에요. 알겠죠? 네, 해서요. 지금 문제 푼 것 중에 질문 혹시 있나요? 선생님 아니면 유형을 이 유형 잘 모르겠다 설명해 주세요 하는 거. 387번. 387번이요? 네. 봅시다. (387이에요) 선분 AB가 있고요.
그림과 같이 점 P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을 위해 한 점 P라고 했어. 이때 PA와 PB가 길이 같음을 보이래요. 그쵸? 거기 보니까 삼각형 PAM과 삼각형 PBM에서 여기가 M이네요. 그쵸? M에서 M이 선분 AB의 중점이므로 AM과 BM은 같겠네요. 그쵸? 그래서 AM 이퀄 BM이 되어야겠죠. 그쵸? 첫 번째 계산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AB하고 직선 L이 수직이래요. 그쵸? 선분 AB하고 직선 L이 수직이므로 각 PMA 유각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PMB가 같겠네요. 요거랑 같은 거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뭐로 같아요? 90도로 같겠죠. 그쵸? 그 다음에 다는 공통이라고 했는데요. 공통인 건 이거밖에 없어요. 두 삼각형이 공통인 거는 선분 PM은 공통이겠죠. 그쵸? 마주대 붙여놨기 때문에 이거는 길이를 잴 필요도 없이 그냥 같은 거야. 이거는 공통.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결론 내야죠. 이제 삼각형 PAM과 삼각형 PBM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인데 우리가 좀 따뜻하게 봐봐요. AM의 길이와 AM의 길이와 BM의 길이 같습니다. 요각의 크기와 요각의 크기 같습니다. 요거는 공통입니다. 못 따졌어요. 이거 S 조건이죠. 그다음에 이거 A 조건이죠. 또는 얼 조건인데 얼 조건은 2학년 때나 나오니까 굳이 지금 할 필요 없고요. 직각 90도로 같은 A 조건이고요. PM 공통 S 조건이죠. 무슨 합동이겠어요? SAS 합동이겠죠. 그렇죠? 무슨 합동인지는 꼭 여기 나온 거 보고서 확인해서 쓰세요. 그냥 막 쓰지 말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맞지 않는 게 뭐야? PMB를 PBM이라고 적었나요? PBM은 유각이에요. 유각하고 같은 리가 없잖아. 그지? 또. 없어요? 네. 없으면 내용 설명 그냥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문제 풀면서 회원이 지금 대표형 쭉 먼저 풀고 지금 한 40분, 45분 정도 남았거든? 대표형 아마 다 풀 수 있을 거야. 풀다가 모르는 거 바로바로 질문을 풀이해줄게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야? 자, 숙제는요. 67페이지까지니까 부지런히 푸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많이 안 풀면 집에 가서 숙제가 많아지니까. 알겠지? 그래서 다음 타임에 마저 이거 피드백하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중간 대비 모의고사가 있어서 그거 성적 너무 나쁘지 않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범위는 지금 우리 하는 딱 요 부분까지가 범위예요. 나쁘지 않게 나올 수 있도록 좀 책 좀 보면서 복습도 하고 해야 돼요. 책 사서 필요하면 앞부분 더 풀 수 있게 합시다. 알겠죠? 이 책 사는데 이 앞부분 혹시 다 뭐 안 풀릴 수는 있어도 이 뒷부분 그 기말 부분은 나중에 어쨌든 또 풀 거기 때문에 뭐 왜 사냐고 하면은 안 사고 프린트 해줄게. 책 사서 보는 게 좋을 거고 자네는 이미 한 번 사서 봤는데 또 해야 되니까 다시 살 거면 얘기해. 안 살 거면 선생님 계속 프린트 해줄게. 알겠죠? 네. 일단 푸세요.